자,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의미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잘 안 듣지만 제가 10년 이상 주식 투자한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분들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르고 큰 틀은 같지만 노하우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자, 그럼 오늘은 주식하다 망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엇이든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제가 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부예요. 자, 여러분 주식 용어를 공부하는 거는 이것도 공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공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용어를 안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경제학자분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식은 주식에 따른 공부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차트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시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야, 차트 투자 그거 다 아니야.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차트 투자라는 건요, 가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의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알 수 있는 게 차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차트 분석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분석은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 지지선, 저항선은 제대로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냐. 제가 지난 멤버십 영상에 어떤 영상의 주제로 올렸냐면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 그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바이오, 현 시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전지죠. 얼마 전까진 원전이었고 또 얼마 전까진 잠깐 반도체였고 로봇이었고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AI도 있었고 이 돈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야, 원전 주식이 좀 너무 과열이 돼서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테마가 또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의 흐름, 시황을 익혀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렵죠. 왜냐면 이 시황 안에 재료라는 공부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익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용어를 보고 지금 뭐 미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는 종목에 대한 돈의 흐름과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는 어떤 차트가 정말 투자자들을 열광시키는지 그런 돈의 흐름들을 다 쫓아가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듣기만 해도 어때요? 복잡하죠? 사실은 어렵죠? 맞아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조금씩 익혀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마다 본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본업 있으시잖아요. 그쵸? 본업하기도 바쁜데 이런 공부까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주식을 지금 오늘 당장 너 죽네 나 죽네 하지 마시고 주식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알아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친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 골치 아프고 어렵고 멘탈 붕괴되고 근데 적당히 거리 두면 또 재밌어요. 얘가 오르네 하면서 맞추기 게임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중 조절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당장 오늘 난 너와 끝장내겠어 라고 하면 내가 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업도 있고 골치 아픈 일들도 많고 그게 스트레스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가 있습니다. 이 주식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주식으로 잘 된 사람들은 끝장을 본 사람들이 잘하는 건 맞아요. 그 스트레스를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전쟁과 같은 그런 치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런 강철 멘탈을 가진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진념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보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냥 한 종목 갖고 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시고 어떤 기회가 오는지 보시고 차트도 꾸준히 보시고 그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 오래된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3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저한테 오랫동안 봐서 이제야 감이 잡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단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비중 조절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길게 봐라 라고 이야기한 건 그 의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 차트를 오랫동안 보면 관점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5년 보신 분하고 10년 본 사람하고 차트 보는 관점은 비슷해져요. 결국 수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분석 잘하는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할 줄 알고 이 사람도 할 줄 알고 경력만 좀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왜 길게 못하냐? 비중 조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내가 욕심이 나서 수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당장 나도 큰 수익을 보고 싶고 나도 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중 조절을 못해서 내가 큰 돈을 투자하면 내가 배웠던 노하우나 심리나 이런 게 다 될까요? 불가능하죠. 경험이 꾸준하게 쌓인 사람도 쉽지 않은데 비중을 갑자기 늘리면 자신의 그 분수에 맞지 않는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경우 하루에 수백만 원도 또는 수천만 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순간부터 주식 자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순식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하루에 300만 원을 손실봤다고 볼게요. 비중 조절 잘못해서.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작은 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손실 보면 큰 돈이죠. 어쨌든 이 돈을 손실 보는 순간부터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돈을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그게 뭐겠어요? 리딩 업체들이죠. 막 다른 사람들이 매매한 걸 보여주면서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뭐 복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 막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은근히 속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 마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애초부터 비중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돈을 무조건 묶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곳에 묶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20대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사실 시드머니가 많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많아봤자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투입할 수 있는 돈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30대부터 이제 40대 이상 넘어가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냥 어느 날 하루 헷가닥 돌아버려서 가지고 있는 뭐 차 담보대출 금 넣고 그리고 집을 담보로 또 뭐 넣고 뭐 전세 뭐 어디 가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미리 땡겨서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5년 경력 이하라면 비중을 늘려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5년 이상 했다면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한 번쯤은 경험해봤거든. 잘 됐던 경험을 해봤거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머리에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이하에 물론 더 빠른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경험이 별로 없다면 내가 잃어버리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황스러운 것만 있는 거예요. 급한 마음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나머지 돈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긴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깝단 말이에요. 남의 돈인데 제가 아까워요. 그 세력들한테 그렇게 쉽게 헌납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좀 즐기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우습게 보여요. 이건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된통 깨지고 나서 내가 자만했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겸손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한번 깨질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저 역시도 그 과정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징크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잘 되네, 좀 별거 아니네, 역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꼭 다음에 깨지더라고. 이상해요 그냥.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도 안 해요. 스스로 농담이라도 안 해요. 그냥 아예 안 해요.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뭐 인터넷에 돌던 그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미국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미국 주식 떨어질 거 확신해서 그 인버스에 세게 베팅해서 지금 그동안 벌었던 거 다 토해내는 그런 그 인터넷 글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말 많아요. 그게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재밌어요. 이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수익을 봐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애초에 수익을 봤던 게 시장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력보다는. 근데 시장이 계속 받쳐주면 어떡해요? 자신감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중을 늘려요. 야, 이게 내가 지금 1,000만 원만 있는데 내가 5,000만 원 갖고 오면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늘어나겠네. 그 계산이 서면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제 뭐 별거 아니네 하면서 베팅 금액이 이제는 예전의 베팅 금액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베팅하고 크게 투자하고 그러다가 상승장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꼬꾸라질 때 다 반납하고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을 좀 잘하니까 선물 시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망하는 사람도 꽤 많이 봤어요. 여기 시장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정글이에요.
정글에서 아무리 유명한 생존가라고 해도 방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어느 순간 방심하면 아무리 정글 탐험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정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그래도 이 시장 할만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씩 성장해 가다 보면 이 시장 할만해요. 기회만 노려도 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원래 한국 시장은 그지 같기 때문에 이런 떨어질 때만 매수를 해도 할만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벤트가 생겨요. 그때만 해도 돼요. 주식을 계속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손해 안 보시고 우리 와주스키 패밀리 분들은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칠게요.